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는 원 위에서 점 P의 운동을 관찰한 것인데, 원 위 한 점을 x, y라고 합시다.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은 r인 이런 원을 생각을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이제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될 테고, P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원 위에 있는 점 P를 P의 점의 좌표를 반지름과 각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R이고요. 근데 그냥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편안하게 하려면 하는 요령이 P점에서 이렇게 X축에 수선을 발을 내리고,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를 쉽게 X라고 생각하고 높이를 Y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한다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X가 될 것이고, 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Y가 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오른쪽에 직각을 놓고 왼쪽에 곰곰한 각 세타를 놓고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아랫변에서 R분의 X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에서 R분의 Y. 이거는 교재 116페이지에 페이지 116페이지에 그 밑에 삼각함수 정의 그림에 어떻게 해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하는지 중학교 때 배운 것을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 아무튼 다시 한다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P점 x, y를 반지름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x가 있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해버리면 이 P점의 좌표 x좌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x라는 것은 r을 좌변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일 것이고, 그 다음 y좌표는 요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양변에 r을 곱하면 r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과 사인은 결정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탄젠트는 뭐냐? 수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기를 탄젠트는 3분 5p의 기울기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기울기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것도 이제 유도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박스를 쳐놔야겠지. 박스를 딱 예쁘게 쳐놓고, 근데 이제 117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또 새로운 함수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나옵니다. 별건 없어요. 우선 사인 세타분의 1,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 세타라고 할 것이고, 코사인 세타 역수인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분의 1, 탄젠트 역수를 코탄젠트 세타라고 합니다. 좀 유치하게 좀 외워본다면, 원래 이름에 코가 있으면 코를 떼서 시컨트라고 할 것이고요. 원래 이름에 코가 없는 사인과 탄젠트는 코를 붙여서 코탄젠트, 코시컨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코시컨트를 좀 길게 써서 코시컨트 세타라고 했는데, 제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합니다. 별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특수한
특수각에 이제 삼각비가 있는데, 뭐,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런 거는요, 그 왼편에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잘 암기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삼각함수 정의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그젬플 4번은 풀이가 있으니까, 이그젬플 말고 어플리케이션 6번을 풀면서,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페이지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 6번입니다. 어플리케이션 6번은 1.5와 점 P가 있는데 P가 -3,4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 4분면에 있게 점을 찍고요. 원을 하나 그리고 -3, -4 이렇게 해놓고요. 동경 OP가 나타나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점 P까지 반지름을 그어놓고 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5가 그냥 잡혀요.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근데 이 길이 X좌표 구할 때 부호까지 생각을 해서 -3이라고 쓰시고 Y값도 이렇게 -4라고 쓰세요. 그리고 이 삼각형만 이쪽으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오른쪽엔 직각, 왼쪽엔 참고정한 각인데 조심해야 될 게 또 여기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하는 세타지만 약식으로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점을 좀 표현을 해본다면 요 점이 P이고 요 점이 시초선인 여기가 원점이 되고요. 밑변의 길이를 또 조심해야 되는 게 -3을 그대로 쓰시고 높이도 -4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요령입니다. 자, 그랬을 때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의 값을 각각 구하랍니다. 주어진 게 전부 역수이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세타 구하고 사인 세타 구하고 탄젠트 세타를 구해서 그냥 바로 해결해 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아랫변이기 때문에 5분의 -3 사인 세타는 5분의 -4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그래서 얘는 3분의 4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역수가 시컨트 세타이기 때문에 시컨트 세타는 분모분자를 뒤집어 버리면 -3분의 5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세타이기 때문에 코시컨트 세타도 뒤집어서 -4분의 5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도 탄젠트를 뒤집어서 4분의 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굳이 수능 포인트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삼각비가 주어지면 삼각비라는 것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찾아낼 수 있을 때 삼각비가 주어지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좀 간편해지고요. 틀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분면에 따라서 점피 위치에 따라서 요 부호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안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페이지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표도 주어지고 그림도 주어졌는데 사분면에 따라서 이 삼각함수의 값에 그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녀석이 나오는데 이 1사분면은 3개의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라서 오류라고 쓰고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가 되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대로 이제 읽어버리면 올사탄코 그래서 좀 유치하게 얼사안코 이렇게 좀 외우시면 이 삼각함수의 부호는 쉽게 결정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걸로 이용해서 푸는 게 이제 이그젬플 5번하고 어플리케이션 7번인데 어플리케이션 7번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걸 사용해서
페이지 120페이지 어플리케이션 7번이요. 사인과 탄젠트를 곱했더니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했더니 역시 음수가 됐을 때 도대체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둘 다 걸려있는 게 이제 탄젠트가 걸려있네요. 그치? 이걸 좀 관찰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생각하기 힘드니까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순서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놓고요. 경우를 따져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인의 양수일 때 관찰해봅니다. 사인의 양수이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탄젠트는 음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탄젠트가 음수이기 때문에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코사인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인의 음수일 때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본 겁니다. 사인의 음수면 탄젠트는 반대로 양수가 돼야 되고, 탄젠트가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제 둘 중에 만족하는 게 뭔지 확인해 봤더니 여기는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플러스인데 사인과 코사인만 플러스인 것은 없습니다. 1사분면은 다 플러스고요. 나머지 4분면은 셋 중에 하나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를 봤더니 탄젠트만 플러스래요. 3, 4분면이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능을 하죠. 그래서 답을 쓴다면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3, 4분면 각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한 풀이였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나와 있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공식이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이 있고 또 여러 개의 공식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대단히 이제 유명한 공식이 하나가 있어서 그걸 소개시켜 줄 텐데, 이 자체가 수능 포인트입니다. 여러 개의 공식을 한꺼번에 암기할 수 있는 공식이라서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특히 이 수능 포인트는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육각형 모양을 그릴 텐데, 이 그리는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인을 쓰시고, 그 오른편은 코사인을 쓰세요. 둘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2를 쓰시고요. 역삼각형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요 대각선 방향에, 사인의 대각선 방향에는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를 쓰시고, 그럼 코사인의 대각선 방향에는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를 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탄젠트를 어디 쓸 거냐? 아까 삼각함수 정의에서 탄젠트의 정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세 개를 연결을 시킬 건데요. 처음 것은 분모, 두 번째 것은 분자, 세 번째 건 그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 이렇게 탄젠트를 요 왼쪽에 위치를 하시고, 또 마주보는 편에는 얘의 역수인 코탄젠트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역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럼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으로서 공식이 세 개 나오는데, 이 공식을 만든 요령이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지면 위에 거 제곱 더하기 옆에 거 제곱은 아래 거 제곱이다.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와 비슷한 성질입니다. 첫 번째 공식이 뭐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세타, 세 번째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참고로 사인을 두 번 곱한 것을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데, 세타의 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인에다가 제곱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숨겨진 공식이 또 뭐냐? 다시만 말하지만 분모, 분자, 결과치. 무슨 얘기냐?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 이렇게 나오는데, 꼭 여기서만 걸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도 됩니다. 뭐 쉬운 얘기로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걸린다고 치면 탄젠트분의 시컨트는 코시컨트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간다면 코시컨트분의 시컨트는 탄젠트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 그림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면 여러 가지 공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증명을 하나 해볼게요. 1번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증명은 쉬운 게 이제 역시 또 단위 원에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원에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삼각함수 정의에서 삼각함수 정의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을 반지름과 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게 삼각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r이었고요. p가 있었습니다. x, y예요. 이걸 세타라고 합시다. 삼각함수 정의는 다시 한번 말하죠. 원 위에 있는 점을 반지름과 각을 이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x좌표는 코사인 세타가 결정하고 y좌표는 사인 세타가 결정합니다. 항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x좌표가 코사인 값이다. 자, 그랬을 때 점 P라는 것은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이 뭐였냐면은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은 R인 이런 원 위의 점이었어요. 그러면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을 해도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봅시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R 제곱이래요. 전개해서 다듬어 본다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이래요. 양변을 R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첫 번째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예, 뭐 두 번째 공식은 뭐 쉬워요. 두 번째 공식도 뭐 증명을 해봅시다. 두 번째 공식은 이 첫 번째 공식을요, 가만히 째려봤더니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코사인 나누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공식을 써놓은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에서 양변을 뭐로 나눌 거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그대로 쓴다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이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되고 코사인분의 1이 역수이기 때문에 시컨트입니다. 걔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치? 그럼 3번은 똑같이 뭐로 나눌 거냐? 아까는 코사인을 나눴다면 이번에는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로 한번 나눠봅니다. 그럼 좌변은 1이 되고요. 칸이 모자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얘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얘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좀 다듬어 봤더니 얘는 코탄젠트죠. 사인분의 코사인이 그래서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이기 때문에 코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아니 맞나? 코시컨트 제곱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 코시컨트 제곱 세타 잠깐만요. 이거 잘못 썼는데 잘못 썼죠. 3번 다시요. 3번 공식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시컨트 제곱 세타. 잘못 썼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네. 아무도 없으면 안 가르쳐주지. 혼자 하니까 힘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그젬플 7번하고 어플리케이션 8번은요. 이 공식 자체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내 보기에는 그냥 한 번만 따라 하시고요. 잘 안 되더라도 그냥 해설지 보면서 천천히 하시면 다 됩니다. 뭐 뒤에 있는 122페이지 나와 있는 기본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해볼까 말까? 해봅시다. 이 기본 예제 3번도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페이지 122페이지 기본적 3번입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4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다 해볼게요. 특히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 뭔가를 해결해 봐라. 근데 막 여러 개의 함수가 나오면요, 요령이 있습니다. 뭐 요령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그냥 수능 테크닉이라고 할게요. 수능 테크닉이 뭐냐? 6개의 함수가 나온 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을 줄여서 2개의 함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가 이 6개의 함수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입니다. 이때 6개의 함수는 그 중에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 2가지로 다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는 라지 x로 치환할 것이고 사인 세타는 라지 y로 치환할 겁니다. 치환하는 요령, 치환하는 방법은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치환하면 간단해지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좀 편해집니다. 그럼 똑같이 가봅시다. 그럼 얘는 y 더하기 x가 3분의 1입니다. 근데 이렇게 6개의 함수를 2개의 함수로 만들고 치환할 때 숨겨진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아까 증명했던 1번 공식이에요. 왜 그러느냐? x부터 쓴다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아니면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그래서 단위원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단위원을 생각하면 왜 이게 되느냐? 조금 더 간편히 얘기하자면 지금까지는 삼각함수 정의는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은 r이 원이었는데 반지름이 1인 원으로 바뀌면 좀 더 간단해집니다. 이 점의 좌표가 x, y가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r 부분이 1이에요. 그래서 그냥 x좌표가 코사인 값이 되고 y좌표가 사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선생님도 그렇고 수학자도 그렇고 r에 빠진 단위원 위에서 삼각함수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이게 좀 더 간편하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x, 여기 y라고 쓴다면 x제곱 y제곱은 1이다. 한번 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버린다면 xy가 얼마냐? 정확히 말하면 yx죠. 이 값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힌트 이걸 이용하면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덧셈 정리 뭐 그런 거 있죠. 공식이 뭐 있을 텐데 바로 이겁니다.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덧셈 정리가 아니라 곱셈 정리죠. 더하기 2xy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x 더하기 y는 3분의 안 보이네. x 더하기 y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9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 그랬죠. 여기는 구하고 전 xy가 여기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xy는 마이너스 9분의 8. 따라서 xy는 마이너스 9분의 4. 교재의 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풀었습니다. 이게 더 간편하죠. 내가 똑똑하니까. 두 번째,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 혼자 중얼 그러니까 미친놈 같아 보이기도 하고.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다시 위해서 코사인을 뭐라고 둘 거냐면 x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y로 좀 바꾸기 위해서 얘는 x분의 y고요. 얘는 y분의 x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딱 보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통분을 하고 싶죠. 그래서 xy분의 바꿔놓더니 그냥 바로 풀이가 되네. x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네요. 이건 벌써 끝났네. xy는 구해놨죠. 여기 마이너스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은 여기 있죠. 1
그래서 역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9. 예, 한결 빠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를 구하래요. 치환을 했더니 y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입니다. 보기 불편하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바꿔놓는다면 이 정도는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하는 것은 수능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온 김에 얘기해 줄게. 참고로 밑에다가 수능 포인트. 인수분해 공식은 수능에는 딱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일명 합차 공식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두 번째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거는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얘와 짝을 이루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거죠.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이 두 녀석 외우는 요령은 뭐냐? 요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 따라갑니다. 첫 번째 괄호에 여기도 따라가죠. 플러스가.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부호는 서로 반대 부호고요. 맨 마지막 건 어떻게 관찰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b 제곱 곱해야 되겠다. 또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오려면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b 제곱을 곱해야 b 세제곱이 나오니까 첫 번째 괄호만 요 부호만 잘 따라간다라고 기억하시면 그나마 좀 외우긴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요 공식을 보면서 그대로 간다면 x 그대로 따라가고 부호는 그 다음에 제곱해주고 빼주고 더하기 y 제곱이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놨던 걸 이용하면 됩니다. 합은 x 더하기 y는 주어진 게 3분의 1이 주어졌고요. 3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고요. xy는 여기서 구해놨어요. 마이너스 9분의 4.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9분의 4 해봅시다. 곱했더니 3분의 1 더하기 27분의 4 통분했더니 27분의 9 더하기 4 그래서 27분의 13 쉽죠? 이렇게 쉬워요. 네 번째 문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칸이 모자라서 생략 하면 안 되지. 이거 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y 값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x 값입니다. 이걸 구하래요. y 빼기 x요. 이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서 해볼게요. 네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게 y 빼기 x래요. 그러면 그냥 구하기 힘드니까 y 빼기 x의 제곱은 y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중학교 때 배운 방법대로 한 겁니다. 이것을 좀 이용해서 풀어봅니다. x 더하기 y는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y는 아까 구해놓은 걸 이용합니다. 마이너스 9분의 4였어요. 했더니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6 해서 9분의 17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제곱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y 빼기 x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7인데 분모 9는 3의 제곱이니까 튀어나와서 3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쓴 힌트가 뭐였느냐? 단 세타는 제4, 4분면 각이래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를 받으면 다시 한번요. 올, 사, 탄, 코예요.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4, 4분면에서는. 무슨 얘기냐? x값은 플러스, 이걸 라지 x, 이걸 라지 y라고 둬도 됩니다.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것은 y-x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x는 플러스 값이래요.
y는 마이너스 값이래요.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을 빼면 얘는 확실히 음수 값이에요. 그치? 아, 이게 함정이죠. 따라서 y-x는 3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17만이 답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별을 쳐야 됩니다. 예, 요것 때문에 만점을 못 받습니다. 부호를 잘못 써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 기본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예제 4번은 별을 치고요. 아까 기본 예제 3번은 네 번째만 별을 치고요. 뭐라고 쓰느냐? 부호 조심. 그 이건 어떻습니까? 단, 세타는 제 4분면 각이다. 거기 붙여놓고 얘 때문에 부호 조심. 그리고 수학 문제는 아까도 봤지만 불필요한 힌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주어진 힌트 중에 하나라도 안 쓴 게 있다. 그러면 내 답은 오답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까 3번에 1번, 2번, 3번까지 풀 때 세타는 4, 4분면 각이다를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그쵸? 그거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네 번째 문제 풀 때 딱 걸렸죠. 그치? 그래서 이거 뭐 학교 시험이건 모의고사건 수능이건 볼 때 뭐 단, 수학에서 이렇게 단 이렇게 나오는 것은 꼭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면 이제 123페이지 기본에서 4번 보겠습니다. (4번의) 첫 번째, 세타가 제 4분면 각이래요. 그럼 표현을 해봅시다. 2분의 3파이보단 크고요, 2파이보단 작대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일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하래. 이거 아까 수능 포인트 뭐였느냐? 삼각 B가 주어지면 직각삼각형 그리랬죠. 그치? 근데 이제 요거 고려하면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원을 그리시고요. 단위원을 그냥 원의 형태를 그리고 4, 4분면 이렇게 각을 표현을 해주세요. 전 P라고 표현하고요. 그 주어진 그림에 맞게 표현해 봅니다.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에요. 코사인은 예분의 예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기 불편하니까 다시 끄집어 올려서 오른쪽에 직각, 왼쪽에 찾고자 하는 각 이렇게 세트를 놓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음수예요. 그치? 음수 값이 나와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9에서 4를 빼니까 루트 5. 요거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에 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틀립니다.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에다가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안 그리면 이게 그냥 루트 5라고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보면서 읽으면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라는 것은